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추진단 김명환 팀장입니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 하위법령 제정안은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가 됩니다. 이것은 2019년 4월에 국회에서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금요일날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서 담긴 그 상시 종합대책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4월에 대기관리권역법이 공포된 이후에 관련 지자체나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권역별 이해관계자 회의, 업종별 산업계 간담회,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서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기관리권역법이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동안의 수도권만 규제를 해왔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게 됩니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권역에 대한 설정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 권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환하는 부분, 세 번째는 사업장 총량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 강화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활주변 오염원과 기타 오염원에 대한 관리로 구분됩니다. 먼저 대기관리권역 설정입니다. 2005년부터 수도권법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서 그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서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이 새롭게 이제 권역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권역은 배출량과 기상 여건들을 종합한 모델링 결과를 통해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검토와 이해관계자,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서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배출하는 배출량으로 봤을 때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인구의 88%와 국토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8%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권역별 이렇게 설정된 권역에 대한 맞춤형 대기환경 관리를 추진합니다. 일단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권역에 포함된 광역지자체의 부시장과 부지사, 그리고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큰 임무 중 하나는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권역에 포함된 시도별 배출오염 총량, 그리고 배출원별 저감 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로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년 내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에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고,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은 현행대로 그대로 가고, 확대되는 권역,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에 위치한 한 690여 개의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총량관리제가 처음 시행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의 5년간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로, 그리고 해당되는 오염물질별로 배출오염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을 유도를 하는 한편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해서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고, 최근 2018년도에 3차 할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확대되는 권역에서의 할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총량제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첫 해인 2020년도에는 사업장이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을 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 이것을 법적으로는 최적 방지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최적 방지 시설의 설치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선형적으로 감축하는 할당량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당받는 총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조법상에 부과가 되는 기본 부과금을 면제하게 됩니다. 아울러 총량관리 사업자 중에 배출량이 적은 삼성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조법상 배출오염 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합니다. 이러한 특례 규정은 과거 수도권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었던 내용인데, 다만 대기관리번역법에서는 1, 2종 사업장에 대한 농도 특례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런 농도 관리를 강화한 입법 취지를 감안해서 과거에는 수도권 대기법에서는 초과 부과금에 대한 부과금도 면제를 하고 있었는데, 대기관리번역법이 시행이 되면서는 초과 부과금은 아니고 기본 부과금에 대해서만 면제를 하게 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런 연도별 배출 허용 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법상의 초과 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과징금을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서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서 삭감하는 등 부여된 할당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 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 자동 측정기기, 즉 TMS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초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1146개 배출구에 TMS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번역이 확대되고 TMS 부착이 의무화가 되면서 전국 3045개 배출구 정도에 TMS가 부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일수나 배출량 기준이 미만이어서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의 설치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과거 수도권법과 다른 부분 중에 하나로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 그리고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 이렇게 대해서는 과거에는 총량 사업장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서 관리를 해왔던 것과는 달리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통합허가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합니다. 현재 총 1094개 사업장 중에 한 640개 사업장이 통합관리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수도권과 동일하게 시도지사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업장에 대한 허가와 총량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장 총량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정부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합니다. 일단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TMS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과거에서 상향된 80%까지 지원을 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업체 부분입니다. 우선 번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오염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번역 내에서는 번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해서 5개 등급을 구분해서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연료 선택에 대한 정보 제공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기계 관리 부분입니다. 번역 내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을 제한합니다. 제한 대상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 그리고 지게차, 굴착기 이렇게 5종인데요.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광급공사에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런 차량 제한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 소유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는데, 일단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 통학 차량 대상 LPG 차량 전환, 1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 번역 내 등록 차량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번역 내에서 60일 이상 운행하는 번역 외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입니다. 일단 친환경 보일러가 번역 내에서는 제조, 공급 및 판매가 의무화가 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고 정부는 이런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 교체에 2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을 상향합니다. 또한 그동안 관리가 미흡하다고 여겨져 왔던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 번역과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11월 7일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40일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질의나 또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총량관리 사업장 지원센터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해서 마찬가지로 11월 7일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 설명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번역별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공개 설명회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기관리 번역의 확대를 통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 그리고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내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문에서 담지 못한 일부 세부 내용 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6페이지 부침 1에 보시면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되는 전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의 이름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기존 권역 그대로 유지가 되고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이렇게 추가로 권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페이지 전문용어 설명 및 질의응답을 보시면 대기관리 권역을 설정할 때 우선 지역 간의 영향 분석을 통해서 광역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먼저 선별한 다음에 이후에 기초지자체별로 국내 초미세먼지 기여를 분석한 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특광역시와 시군을 중심으로 아래 원칙에 따라 설정했습니다. 그 원칙이 일단 기여율이 상위 30%인 특광역시 및 시군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과 인접하거나 연결선상에 있는 그런 그 상위 30에서 50%인 시군을 포함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둘러싸인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일단 최소한의 번역 설정을 통해서 최대의 규제 효과를 최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번역을 설정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23쪽에는 대기관리 권역이 지정이 되었을 때 전후를 비교한 표를 보도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관리체계와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차량관리, 그리고 기타 배출원에 대한 관리 크게 4가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총량관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량관리제란 연도별로 배출하는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해왔던 배출시설별로 농도 기준을 설정해서 준수하도록 하는 농도 규제에 추가해서 적용하는 환경정책의 하나입니다. 농도 규제의 예로서는 현재 대기환경보존법이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통합허가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농도 규제와 농도 규제에 추가해서 적용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수도권에서 시작했고 그 전에 미국 등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량 대상 사업장은 5년간 단계적으로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미 최적의 방지시설을 도입해서 배출량 수준을 이미 낮춘 경우에는 5년간 추가 저감 없이 동일한 양을 할당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역의 설정과 그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BS 이용식 기자님.
40%로 1094개 된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 3종 사업장들은 어느 정도 되고 이 특례 혜택을 받는 이 사업장들한테 왜 이런 농도 형식을 갖다가 그걸 해주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확대되는 권역 중에서 3종 사업장은 한 77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농도 특례가 애초에 수도권법에서도 들어갔던 이유는 총량제라는 새로운 규제 제도가 처음 시행함에 따라서 사업장에 대한 그 제도에 대해서 그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장치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도 규제에 추가해서 총량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장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주는 그런 일종의 장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이 되면서 과거 수도권법에서는 수도권법과는 달리 1, 2종에 대한 농도 특례를 전면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종에 대해서만 농도 특례를 할 수 있다라고 법상으로 규정을 되었고 저희가 하위법령을 제정을 하면서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선으로 설정할까 하다가 이제 수도권법과 이제 동일하게 140% 수준으로 맞춰서 이제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2006년 수도권 총량제 시행 뒤에 1, 2종이나 3종까지 다 이 130%, 30%를 더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뭐 수도권이 대규모 관리가 제대로 잘 못됐다는 지적들이 꽤 있어 왔잖아요. 근데 차제의 법을 바꿔서 1, 2종은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1, 2종은 이제 없앴는데 그 잘했다고 봐요. 잘했다고 보는데 이 3종 같은 경우는 왜 계속 유지를 하는지 그리고 초과부가금 폐지를 했고 이미 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부가금은 또 면제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기본부가금 면제뿐 아니라 농도도 30% 더 배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 3종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이런 거 규제나 이거를 1, 2종과 같이 나가지 왜 여기는 77개 사업장이라고 하지만 왜 이런 혜택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 그게 궁금하던데. 네.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대기관리권역법에 이제 검토하는 단계에서 국회에서도 논의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 2종에 비해서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사업장의 규모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은 완화된 기준을 인정하기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는 3종 사업장에 대해서 비록 농도 특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농도 특례를 통해서 저희가 농도 특례만으로 이 규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도 저희가 3종 사업장에 대한 총량 규제를 통해서 보다 좀 더 확실한 대출량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3종 사업장에 한해서 130% 농도 특례가 들어가게 되지만 그래도 대출량 규제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내일신문 김하연 기자님. 내일신문이라는 게 자료가 너무 많이 어려워서 여쭤볼 게 많은데요. 보니까 먼지 같은 경우는 공통 연소 시설만 대상을 한다고 하시는데 각 권역별로 먼지를 먼지도 스탠트레이에 들어가는 사업장은 몇 곳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대출시설 관리를 할 때 그 사업장 할당량을 환경부 기관의 수도 유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어라우런스, 그러니까 할당량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주느냐가 되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이 할당을 주는 주체가 정확히 어디가 소진을 주는 기관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드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사업자들 수도 적정 사업자 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남북공유 같은 경우는 92곳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충분한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수도권하고 중부권 같은 경우는 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체감하시기에 훨씬 더 수도권에서 미치는 영향, 중부권에 미치는 영향, 이것 때문에 서로 약간 번역별로 조금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없었는지 하고, 그리고 이
미국 그 나스버드 프로그램처럼 그 오전 저감 효과를 같이 예상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것도 측정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먼지 대상 사업장입니다. 먼지는 저희가 18년도부터 공통 연소 시설에 대한 먼지 청량제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기술적인 문제나 측정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18년도부터 수도권에 한해서 수도권 먼지 청량제를 처음 시행을 하게 됐고, 이번에 20년도 번역을 확대를 하면서 그런 공통 연소 시설에 대한 먼지 청량제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먼지 청량제, 먼지 부분에 대한 저희가 사업장 수를 파악을 했을 때 한 357개 사업장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공통 연소시설에 국한돼서 되는 거다 보니까 전체 사업장 수에 비해서는 이제 한 350개 정도 사업장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100여 개의 사업장 중에서 통합허가 대상과 그리고 시도지사 설치 대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허가와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하는데, 일단 시도지사가 할 때에도 그 허가 및 할당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할당량을 산정하거나 이럴 때는 환경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상호간에 협의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여기 하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개 시도나 아니면 번역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특성이나 공정에 따라서 할당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대기관리관리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불일치하는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부권에 있어서는 다른 번역에 비해서는 이제 사업장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출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장의 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저희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중부권 지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은 기존에 운영이 되었던 것이 있고, 수도권은 08년도부터 수도권 총량제가 처음 시행된 부분도 있고, 또 수도권으로 지정돼서 오랫동안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권역은 일단은 현행 그대로 두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됐던 중부권의 발전 시설을 포함한 그런 중부권에 대한 권역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을 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수도권, 중부권을 하나로 합쳤을 경우에는 사후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권역의 경계나 규모는 그런 점도 고려해서 설정해 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아일보 강원주 기자. 예. 네, 일단 총량제 대상 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이렇게 세 가지를 총량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량제에 관련된 부분이고, 권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기본계획에 담기는 그 관리 대상 오염물질의 오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삭스, 낙스나 VOC 이런 것들이 다 오존의 그런 전부 물질이 되는 겁니다만, 일단 총량제 부분은 하위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기본계획에 담기는 전반적인 이제 대기오염물질 관리 방안, 총량제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관리 계획 방안은 기본계획이 내년 4월에 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때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고, 그런 저희가 기초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올 연말에는 저희가 초안을 마련을 해서 번역별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 강원주 기자. 다음 기자. 대일환경 안상석. 예, 대일환경이 안상석입니다. 아까 그 엄격하게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현재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주관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자기 자체 한 명 관리하기도 벅찬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번역법을 통해서 이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그 TMS 부착 대상 이제 확대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가서 관리하고 이런 것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일단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큰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그 총량제로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이 뭐 40만 톤이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99% 이상을 이번에 TMS를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배출량에 대한 관리는 들어가게 됐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라도 할당된 총량을 초과를 했을 경우 그런 거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제재 조치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 기계 관리, 건설공사만 관리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건설공사가 그거 풀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급공사가 들어간 부분이 조금 이제 비율상으로 좀 적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하위 법령을 제정을 하면서 법상으로 방급공사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의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이제 규모를 정하는 식으로 하위 법령이 제정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담당 주무관님들이 그 기계를 보고 노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도 못해요. 그걸 어떻게 파악해가지고 그 지적해서 처리합니까? 지나가는 BMW는 연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그 현장에 있는 그 장비 아무도 파악 못합니다. 소음이 많이 나야 그때 가서 왜 소음 나냐 그 관리하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시겠어요? 일단 번역법이 제정이 되면서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가 들어간다는 부분은 이제 방급공사나 공공기관들한테는 다 통보가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작년도 그 배출열 기준을 언제 적용하느냐 이 연도로 저희가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도록 저희가 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님.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총량 관리를 하면 여기에 화력발전소도 포함이 됩니까? 예, 사업장과 발전소 모두 포함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늘리기가 힘들잖아요.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를 한다거나 뭐 미세먼지 발생시 이런 게 늘리기가 힘들고 기존에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어떻게든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겨주거나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곳들은 기존의 총량대에서 꽉 찬 곳이 아니라 빈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뭐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지금도 강원도에 화력발전소 짓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강원도는 자기가 생산하는 자기들이 쓸 전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기가 오염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될 거고 충청도나 이런 쪽처럼 이런 지역처럼 화력발전소를 많이 가진 지역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거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자기 이 화력발전소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자기 지역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거보다는 다른 산업체를 유치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인천이나 이런 쪽을 보면 화력발전소 압력을 가하는 걸 보면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총량제 하에서 이 화력발전소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뭐 페널티를 가거나 어떤 식으로 된 거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F장관도 자기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남의 지역 전기 생산하고 자기들이 피해를 거지.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될 거고 인천에 새로운 산업단지, 새로운 사업체가 지금 들어갈 여력이 아마 없을걸요, 거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일단 현재 설정된 권역 관련해서는 현재 설정된 권역은 저희가 국내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그 농도 기여도를 기준으로 일단 설정을 했는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이제 5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강원도 지역이나 이쪽에는 이제 들어가지 못했는데 5년간 저희가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오면서 혹시라도 추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 말씀하신 그런 발전소 지역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과거 수도권에서도 처음에 지정되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서 번역이 좀 확대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번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들어가게 될 거고 현재 뭐 발전소나 이런
이런 이미 다량 배출 시설이 많아서 혹시라도 다른 뭐 사업 시설이 이제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권역별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시도별로 이제 배출량 총량이 이제 설정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하게 될 때 지역에 대한 이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에 대한 신증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포함을 해서 지역별로 배출량 총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일단 그것을 통해서도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한 성장 여건이나 사업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화력발전소라든지 아니면 기타 산업단지나 들어가게 될 때 과거와는 달리 모든 것을 이제 지자체에 위임하고 맡기는 게 아니고 통합관리시설, 그러니까 발전소도 통합관리 대상 시설에 들어갑니다. 발전소를 포함한 그런 시설, 대형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이제 허가권을 가지고 있게 되고 또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지자체가 이제 협의해서 이제 허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추가 질문. 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